안녕하세요. TVQ 수학 Q원장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공지 드린 대로 오늘 한성대학교 2020학년도 최근이죠. 가장 최근 인문계 수학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60번까지 30문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네, 프랜시스님 안녕하세요. 아까 하연이도 인사하는 거 봤고, 네, 31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100 이하의 자연수 총 100개다. 100개 중에서 간단하게 고1 문제죠, 집합. 자, 일단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어제 그 하늘고 친구 안 왔나? 드모르간의 법칙 나오는데. 자, 요게 얼마라고 주어진 걸까? 얘가 18이라는 얘기는 합집합의 여집합이 18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82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NB의 개수를 X라고 하면은 NA는 당연히 EX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합집합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합집합 구하는 공식 82는 어떻게 구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큐비 라고 할 수 있지. A 큐비는 5개다.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87이 되고 우변은 3X가 된다. 따라서 X는 3, 2, 6, 3, 9, 27, 29가 되는 건데 구하라는 건 NA를 구하라고 했어. NA는 EX가 답이 되는 거니까 2배 해줘서 58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이번 주에 시험들 진짜 잘 봐야 되는데, 그죠? 제일 중요한 시험이죠. 한성대학교 메이저라고 할 수 있죠.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 적성고사에.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연수 PQ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따라서 일단 not P를 구해보면 not P는 2x제곱 마이너스 6x가 not P니까 P가 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not P예요. 자, 그리고 똑같대. 필요 충분 조건이래. 뭐랑 Q랑 Q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다. 그런데 얘가 자연수 x다 라고 했지 모든 구간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수만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구해주면은 일단 2x로 묶어주자. 그럼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수직선으로 따지면 0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정답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자연수만이다 라고 했으니까 x는 1하고 2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1하고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거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 1, 2, 3까지 되는 거죠. 여기 3까지 죄송합니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1, 2,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다. 따라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1, 2, 3이란 얘기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1, x-2, x-3은 0 얘가 된다는 얘기고, 차분히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요거랑 x-3이랑 전개해준 결과가 바로 얘가 된다.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ABC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전개하자. x세제곱. 그럼 x제곱하면 요렇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 x항은 요렇게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5x가 되겠네. 그 다음 전개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5,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a하고 b를 더하래.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빼주래. 뭐니 이거? 뭐 틀렸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죠. 그죠? 플러스 9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11x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11x, 플러스 11x니까 b가 11이다.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5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를 빼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31번, 32번, 1, 2번 모두 다 일단 고1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출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항상 단원통합형으로 어떻게든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의는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자, 33번 문제. 이거는 나와. 지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거. 대소 비교하는 문제야, 간단하게. 자, 우리 첫 번째 거는 7의 6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5의 4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거는 3의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밑이 같거나 아니면 지수가 같아야 돼. 밑은 다르잖아. 지수도 다르잖아.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줘야 돼.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맞춰줘야 되는데 밑을 건들기는 힘들고 지수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통분을 하자. 얘들아 통분. 그럼 12로 죄송합니다. 자 그럼 12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12로 통분을 하면 얘는 7에 12분의 2승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는 5에 1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는 3에 12분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먼저 2승이 기어 들어가. 그럼 7의 제곱이니까 49에 12분의 1승이다. 얘는 5에 3승, 즉 125에 12분의 1승이다. 그 다음 얘는 4승이 들어가. 그럼 81에 1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지수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얘랑 비교하면 1등, 2등, 3등 이 순서대로 된다는 얘기네. 따라서 B, C, A 순서대로 크기가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가 맞아요. 왜냐면 지수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 직접적으로 출제가 돼도 괜찮습니다. 뭐 항상 요 대소 비교하는 문제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자. 집합 X가 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어. 마이너스 10부터 A까지래. 그런데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 1차 함수 남았네. 그지? 1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0부터 10이 아니라 A까지. 요렇게. 정의역은 요렇게. 마이너스 10부터 10A까지. 마이너스 10부터 A까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5부터 10까지인데 직선이잖아, 어차피.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죠? 따라서 이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10, 최소값 5라는 얘기고, 이 점이 뭐냐면 A, 1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둘 다 그냥 함수값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답이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10하고 5를 집어넣자.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B. 따라서 B는 15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A, 10을 또 집어넣어봐. 그럼 10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겠다. 그런데 B가 뭐였냐면 15여서 따라서 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B는 15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35번 문제. 합성함수지? 이것도 고1 과정인데 뭐 합성함수는 언제 어떤 단원이랑 통합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합성함수 한번 봐볼게요. FGA가 GFA랑 똑같다라는 간단한 합성함수지. 서로 교차돼서 합성해봐라 라는 거야. 따라서 F에다가 요 GA 자리에다가 여기 A 집어넣은 다음에 대입해봐. 3A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를 갖다가 3X 플러스 1을 갖다가 요 자리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야. FA니까 A제곱 이렇게 쓰자. 오케이. 자, 그럼 3A 플러스 1을 이제 여기에 있는 X 자리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3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좌변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자, 우변은 A제곱을 집어넣을 거야. A제곱을 집어넣으면 3A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전개해 볼게. 9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얘는 6A제곱 플러스 6A는 0이 되는 거고, 6A로 묶어줍시다. 그럼 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0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기에서 근과계수의 관계 뭐 적용해도 괜찮아. 그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게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때 모든 실근, 모든 근이야. 모든 근. 따라서 차라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계산해버려. 됐죠? 그러니까 허근 때문에 그래. 허근이 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얘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모든 근이라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6번 문제. 역시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지? 좌변 보면 F0 우변 그대로 쓸게요. FA-1 플러스 2 요거다. 자, 먼저 F0은 얼마야? 0 집어넣어봐. A네. 따라서 FA가 FA-1 플러스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fx에다가 a 집어넣자. 그럼 2a제곱 플러스 a가 좌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우변은 x 자리에다가 역시 a-1 집어넣어봐. 그러면 2a-1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2a제곱 플러스 a 그대로 냅두고, 자, 우변은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이 A하고 A하고 날라가고 2A 제곱도 날라가네. 다 날라가네. 4A는 4가 된다. 따라서 A는 1이다.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 이 문제 풀어보고 지금 들으시는 거죠. 작년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시간 재놓고 풀어보는 게 굉장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3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뭐 이거는 그냥 유명한 문제야. 그지? 유명한 문제인데 요게 일단은 착각하는 학생들이 얘네들을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어차피 제곱하면 루트는 없어지지 않나.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연립하면 그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이과 과정에 무연근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어. 어쨌든 그 방법은 무연근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단순하게 두 개를 연립해서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방법을 쓰면 틀립니다.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무연근이라는 개념 때문에. 요새는 이제 무연근이라는 개념을 다루지는 않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자, 일단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무리함수라고 해결을 해야 돼. 함수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얘는 시작점 또는 끝점 1,1이죠. 원장님은 끝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시작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 1,1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에도 플러스 밖에도 플러스니까 1사분면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증가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노란색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릴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랬던 이 흰색 무리함수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설정해봐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요거는 항등점, 한 정점을 지나는 거지 A에 대한 항등식 성질을 이용을 해서 0,2분의 1이라는 점은 누가 뭐래도 지나는 점이야. 맞죠? A 값에 관계없이 0,2분의 1은 무조건 지난다.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얘를 지나면서 이제 쭉쭉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면은 일단 안 되겠네. 안 맞나? 음수면. 그럼 기울기가 일단은 양수여야 돼. 보기 보니까 전부 다 양수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되는 여기 점에서는 어떻게 될까?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지? 얘보다는 기울기가 양수 쪽에서 더 가파라져야 되겠지?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네. 접하는 경우가. 그지? 이 경우보다는 기울기가 더 완만해야 되는 거겠네. 따라서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얘네들의 사이값이 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겠죠. 자,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할까? 요거 1,1을 지날 때잖아. 따라서 1,1 대입해 여기다. 따라서 1은 A 플러스 2분의 1이므로 A는 2분의 1이야. 즉 요때는 A는 2분의 1이다. 그럼 요때를 구해보자. 요때는 이 무리함수하고 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연립해야 돼. 여기서는. 그지? 여기선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즉 루트 x-1은 플러스 1은 ax 플러스 2분의 1 요거 지금부터 연립할 거야.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당연히 안 되지. 바보지 바보. 그거는 루트는 이렇게 얘네들이 있으면 루트가 안 없어져. 그치? 제곱을 해봤자 우변으로 넘기고 제곱할 거야. 즉 루트 x-1은 ax-2분의 1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 좌변 전개해보자. 그럼 x-1 우변 전개 차분히 해볼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변으로 전부 다 이사시킬게. 자, a제곱 x제곱은 그대로 있고, 자 우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x가 나와야 돼. 근데 기존에 마이너스 a가 있었네. 마이너스 1x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어려로 묶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었고 전개해서 마이너스 1x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x 괜찮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4분의 1하고 플러스 1이 넘어와 봐. 그럼 플러스 4분의 5가 되는 거겠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가 접하는 경우잖아.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이 하나, 즉 판별식이 0이란 얘기야. 판별식 쓰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해줄 거야. 그럼 4는 얘랑 약분돼서 5a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네. 됐죠? 따라서 얘를 좀 더 쓴 다음에 우변으로 넘길게. 마이너스 4a제곱 그럼 4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안 돼. 그럼 근해 공식 써야 돼. 오케이. 근해 공식 쓰자. 짝수 근해 공식 씁시다.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죠? 자, 따라서 4분의 1 풀마 루트 5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 화면이 끊겼는데요. 혹시 화면이 끊겼는데 나오나요? 원장님 화면만 끊긴 건가? 잠시만요. 다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지? 나오나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4분의 만약에 마이너스인 경우라면은 이게 뭐야? 음수값이 나오잖아. 음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지. a는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값, 즉 이때는 4분의 1 플러스 루트 5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보다는 아까 2가 아니었나요? 2분의 1이었나? 1,1 집어넣으면 에이 뭐 틀렸나 보다. 이것도 지울게요 이거. 자, 1,1 다시 집어넣어. 1은 a 플러스 2분의 1인데 왜 2라고 썼어요 이거 바보같이. 이때는 a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죠? 등호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거보다는 접할 때니까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4분의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38번 문제 보도록 하자. 38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라는 거야. 요거 끝점이 4,2고 얘들아. 그치? 4,2고 그 다음에 안에만 마이너스잖아. 안에만 마이너스니까 밖에는 플러스지. 따라서 2, 4분면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괜찮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마이너스 4부터 m까지 자르래. 뭔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4부터 m까지 자르래. 따라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m을 집어넣으면은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런데 최소값은 4라 그래서 최대값은 n이라고 했지. 따라서 각각의 함수값을 대입만 해주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출제된 문제죠. 자, 4 집어넣자. 여기다 4 집어넣자. 8을 0에다가 2. n은 2가 나오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m 집어넣자. m 집어넣은 다음에 y에다 4 집어넣을 거야. 루트 8 마이너스 2m 플러스 2. 그럼 얘가 지나가면 왼쪽으로 넘어가면 2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4가 되고 얘는 8 마이너스 2m이 된다. 2m이 넘어가고 4가 넘어오자. m은 역시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뭘 또 틀렸어? 자, m이니까 m일 때 최소값이 4라 그랬죠. m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4. 따라서 2가 넘어가서 2가 되고 제곱하면 4. 제곱하면 8 마이너스 2m. 2m이고 4. m은 2 맞고. 그 다음에 이거 4, n 집어넣자. 4 집어넣으면은 4, 2, 8. 0이니까 플러스 2가 나오죠. 뭘 틀린 걸까?
찾아봐 줄래, 얘들아? 뭘 틀린 거야, 계산을 이렇게 간단한 거를. 마이너스 4죠. 문제 잘못 썼죠. 마이너스 4부터. 죄송합니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다. 자,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플러스 8이니까 루트 16이죠. 루트 16이니까 4 플러스 2가 바로 n이 된다. 따라서 n은 6이 되는 거겠지. 아까 m은 2였죠. 따라서 정답은 8이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9번 문제. 자, 두 수열이 있는데 이거 원장님이 직접 풀어봤는데 이 조건은 없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 조건 없어도 한번 해볼게. 일단은 초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초항을 그냥 A라고 할게. 그리고 얘네들은 등차 수열 점화식으로 간단하게 나온 거지. A에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 다음에 B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 따라서 A에는 초항 A 플러스 n-1 D가 될 거야. 괜찮겠지? 오케이. 그 다음 Bn도 마찬가지로 초항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A라고 설정하면 돼. A 곱하기 n-1 공차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요렇게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A에는 3n-3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Bn은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될 거다. 따라서 두 개를 뭐 하라고 했냐면 빼주라고 했어. 두 개를 빼주자. 위에서 날려주자. 위에서 날려주면은 5n. 그 다음 날려주자. 마이너스 5. A는 날라간다. 요거야, 그냥. 요거. 됐죠? K로만 바꿔주면 되겠네. 즉, 5K 마이너스 5. 요거의 절대값을 취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신나게 1부터 해서 5까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1 대입하면은 0이야.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은, 1부터가 아니잖아. 맞죠? 1부터니까 1 대입하면은 0 맞고요. 2 대입하면은 5. 3 대입하면은 15. 4 대입하면은 20. 5 대입하면은 5, 25에다가 20. 5 대입하면, 이거 뭐야? 10이 빠졌네. 왜 이래? 정신 차려. 2 대입하면은 5. 1 대입하면 0이었고, 2 대입하면 5였고, 3 대입하면은 10. 그 다음에 4 대입하면은 15, 5 대입하면은 20. 이거잖아.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데? 다 더해줘 볼까? 35에다가, 45에다가 50이 정답 맞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잘못 낸 거야.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낸 거죠. 검토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낸 겁니다. 얘조차도 필요가 없었고, 사실 절대값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괜찮죠? 자, 이래서 정답은 50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설픈 문제였어요, 이거는. 실제로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자, 다음 문제 40번 문제 보도록 하자. 로그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좌변은 얘들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거 로그 a-b에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왜냐면 역수 취해주면 똑같기 때문에 얘가 2다. 따라서 a-b의 제곱이 3이다. 요 얘기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밑변환 공식의 반대. 반대 생각하면 로그 3의 a를 밑변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변은 이 마이너스 역시 마찬가지로 역수 관계에서 얘는 로그 3의 b로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네. 로그 3의 ab다. 얘가 2다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ab는 3의 제곱 9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런데 구하라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라는 거네. 간단하지? a-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해주면 된다. 중학교 공식 쓴 겁니다. 자, 따라서 a-b의 제곱이 3이래. 얘가 9래. 9, 2, 18. 따라서 정답은 2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0문제 했는데 뭐 소홀하게 쭉쭉쭉 갈 수 있겠죠. 틀리면 안 됐습니다. 한 문제도. 자, 41번 문제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 수열의 극한 이과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공식,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극한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이에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43번도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요거 그래프 그려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 그랬어. 원장님이 우리 시간 싸움이잖아. 뭐라 그랬어? 이거 0으로 갈 거야. 0으로 갈 건데 0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고. 좌극한이야. 따라서 절대값 안에 있는 이 x에다가 0을 대입할 건데 0보다 작은 걸 대입할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음수야. 안에 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벗겨지면 마이너스 x로 나온다. 요거야. 약분해서 마이너스. 근데 여기다가 어차피 0 대입해봤자 대입할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답이다. 마찬가지지 여기도 3을 대입할 거야. 그런데 3보다는 조금 큰 값을 대입할 거야. 즉 3.00001 대입할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잖냐. 절대값 벗겨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 자, 분자 부분은 인수분해 할까?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약분시킨 다음에 이제 3 대입하면 6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두 개 더해줘서 정답은 5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시간 요것도 거의 한 10초 컷? 10초 안에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45번 문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도 뭐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 가나다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는 거. 1번부터 1로 가는 좌극한 보자. 가. 1로 가는 좌극한 얼마니 얘들아? 1로 가는 좌극한 2.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가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나는 3으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래. 3으로 가는 좌극한. 3으로 가는 좌극한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2다. 그죠? 얘가 2야.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1이 되잖아. 즉 F1을 구할 건데 F1에 대한 우극한 구해주면 돼. 뭐 이걸 뭐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입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 F1이야. F1이긴 1인데 얘는 우극한을 보면 되는 거야. 1에 대한 우극한 보면 되는 거니까 1에 대한 우극한 보면은 0이 되는 거겠네. 따라서 얘는 0이다. 얘가 0이다. 따라서 2 더하기 0이 2가 되는 거니까 나도 역시 맞는 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다도 마찬가지야. 3 집어넣을 거야. 3 집어넣을 건데 3보다 플러스값. 그리고 어차피 리미트는 더하기 찢어줄 수 있잖아. 그냥 이건 상수 2야. 따라서 3에 대한 우극한 보면 돼. 3에 대한 우극한 얼마? 1이죠. 1. 즉 1에다가 2 더해서 3이 돼야 돼. 3. 좌변은 3이다. 자, 우변은 F3. 요거는 함수값 말하는 거야. F3은 2네. 따라서 얘는 2 더하기 2니까 4. 틀렸죠? 다는 틀린 말이다. 그죠? 극한값 판단하는 건데 너무 허무하게 나왔지? 너무 쉽게 나왔지?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 푸는데 진짜 10분 이내로 10분이 뭐야? 진짜 10분 이내로 끊었어야지 합격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6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조진수 AB에 대하여 요건 이제 미친풀이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어떠한 수렴하는 값이 갔는데 이건 분명히 0분의 0꼴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근데 일단은 그거를 배제하더라도 분모 미분 1, 분자 미분 2x, 여기다 a 대입하면 2a가 나오겠죠. 얘가 a 플러스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6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b분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b 이렇게 되는데 얘가 a 플러스 a가 6이죠. a 플러스 6, 10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b도 그냥 a가 리미트 x가 a 6으로 가는 거니까 b가 6이면 될 거야. 그죠? 간단하게. 이것도 진짜 5초 컷이에요. 5초. 5초도 안 걸려야 돼. 진짜야. 5초. 5초 만에 풀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36이다. 됐죠? 자, 47번 문제. 자, fx가 주어졌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건 뭐야? 1에서 연속이고 1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일단 연속이기 위해서는 대입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위에 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할 거야. 그럼 2ax니까 2a 상수는 날라가. 그다음 미분하면 b. 아이고, 그죠? 진짜 이거는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돼. 여기까지도. 그죠? 괜찮죠?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a, b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8번 문제. 자,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3차 함수가 프라임이 아래처럼 주어져 있대. 이 문제는 뭐냐면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원함수를 추적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추적 한번 해볼게. 일단 프라임이야. 프라임이 2보다 왼쪽에서는 위에서 놀고 있어. 따라서 증가해야 되겠지. 그죠? 얘가 2야. 그 다음 2부터 시작해서 6까지는 아래에서 놀고 있네. 음의 값을 갖네. 프라임이. 따라서 음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다시 6보다 큰 쪽에서는 다시 양의 값을 갖고 있어. 프라임이. 따라서 증가. 이렇게 돼야 된다. 괜찮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F4가 0이라고 줘줬어. 4는 어디냐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니까 중간 정도에 4가 있겠지. 그런데 얘가 4,0이란 얘기야. 따라서 얘가 X축이다. 요 조건까지 주어진 거야. 끝났지? 이제 날라가자. F2는 양수다. 맞는 말. F2하고 F6하고 함수값 비교하면 얘는 음수인데. 틀린 말. F2하고 F6의 함수값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면 0보다 작다. 맞는 말. 답은 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거의 뭐 1분도 안 걸려. 30초도 안 걸릴 것 같아. 수월하게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49번 문제. 49번 문제도 뭐 이거 설명할 게 없어요. 그죠? 자, 적분해봐.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x제곱에다가 a0 집어넣자. 그럼 a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세제곱 0 집어넣으면 얘가 12다. 따라서 2분의 3 a세제곱은 12다. 따라서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줍시다. 그럼 a세제곱은 3, 4, 12, 8이다. a는 2다. 이거 뭐 계산도 뭐 해줄 필요도 사실은 없었는데, 그죠? 이 정도 문제까지도 충분히 수월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49번, 즉 19문제, 30문제 중에서 19문제 풀었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어. 그죠? 물론 이제 스킵하는 문제가 3문제 껴있었긴 하지만 그 3문제를 빼더라도 16문제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 그죠? 계속 한번 해볼게. 어디까지 거리낌이 없는지. 자, 50번 문제. 요거가 조금 뭐 난이도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적성고사 준비한 분들이고 그리고 한성대 정도를 노린다. 그런 분들한테 사실 껌이야. 이거 수능으로 나오면 3점이에요. 3점. 4점짜리 축에도 못 껴요. 그죠? 나오더라도 4점, 쉬운 4점으로 나오겠지. 자, 일단 프라임이 주어졌어. 프라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fx를 추적을 해 봐야겠다. 그죠? 자, 얘는 적분해야 되겠지. 그럼 ax. 자, 절대로 잊지 말고 적분상수 써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다. 그 다음에 또 아래 거 적분하자. 요거 적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2다. 그때 x는 4보다 작다. 그런데 이 f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야. 당연히 다항함수들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다항함수는. 그런데 얘는 4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다르잖아. 따라서 문제가 되는 점은 4인 점이야. 즉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4에서도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4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충족시켜줘야 되지. 뭐야?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 두 번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4 집어넣어봐. 첫 번째식 4a 플러스 c1.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4 집어넣어봐. 4, 4, 16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c2. 요게 같아야지 연속이야. 괜찮겠지? 자, 그리고 좌미분계수 구하자. 얘 미분할 건데 그게 어차피 여기 있잖아.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을 거야. 그럼 좌미분계수는 두 번째식 좌미분계수는 a야. 우미분계수는 미분하면은 2잖아. 2야. 이렇게. 따라서 a는 2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가 왜 나오니? 대입해야지. 아니,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얘는 미분계수 4 대입해봤자 A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4 대입해야죠. 미분한 상태니까 또 미분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4 대입하면 4의 8에다가 5가 되는 거야. 5. A는 5가 된다. 요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식이 있어. 이 문제에서는 뭐? F4가 3이래. 4는 어딨어? 등호 여기 붙었잖아. 그런데 함수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고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여기다 등호 4.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4a 플러스 c1인데 그게 3이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주어진 상태다. 괜찮겠죠? 따라서 a가 5니까 여기다 5 집어넣어봐. 그럼 c1이 나오네. 5, 4, 20이 넘어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식에다가 5 집어넣으면 20. 그 다음 c1은 마이너스 17는 16에다가 마이너스 12 해주면 4 플러스 c2다. 그럼 얘가 3이고 그럼 c2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네. 괜찮겠죠? 자, 이 상태에서 F2를 구하래. F2는 여기다 대입해야지 x가 4보다 작은 쪽이니까 2 대입해봐. 2, 4, 마이너스 2, 3, 6 플러스 C2. C2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될 거야. 괜찮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이 정답이고 요거는. 그 다음에 F6은 4보다 큰 쪽인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겠지. 6 대입하면은 6a 플러스 C1. a가 뭐였냐면은 a가 5였다. 30. 그 다음 C1은 마이너스 17. 따라서 계산하면 13이 정답이겠지. 그 두 개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0이 되는 거겠다. 그죠? 자, 이거 4점 축에도 못 끼죠? 이게 어려운 문제 랍치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뭐 시간이 조금은 걸리긴 했겠지, 요거는. 그치? 근데 시간 걸리더라도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50번 문제도.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자. 자, 이것도 적분 문제야. 적분 문제인데, 자, 일단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먼저 2분의 1을 기준점으로 해야 되겠죠? 2분의 1. 자,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2분의 1보다 큰 쪽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플러스 값이지. 따라서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플러스로 나와요. 따라서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3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2분의 1일 때 집어넣어볼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그죠? 2분의 1, 마이너스 1. 요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직선, 감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봐.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네. 이거 왜 또 틀렸네? 왜 자꾸 이러니, 오늘? 다시 요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지. 에이, 참, 죄송합니다. 따라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네. 2분의 1, 0. 따라서 요게 x축이야. 얘가 2분의 1, 0이고 2분의 1, 0. 요점이 2분의 1, 0이다. 됐죠? 여기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3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역시 0이 나오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은 뭐 이 정도 있겠지? 이렇게 1까지. 요 넓이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물론 인테그럴 해도 돼.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는 얘 해주면 되고 이거 그 다음에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는 얘 해줘도 돼. 근데 어차피 인테그럴은 넓이의 의미고 여기가 x축이니까 전부 다 위에서 돌고 있잖아. 양의 값, 즉 넓이가 정답이야. 그냥 원장님은 넓이로 갈게. 그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야? 밑변이 1이다. 1이 아니죠. 여기 2분의 1이에요. 여기 2분의 1에서 1, 마이너스 1까지니까 2분의 3이야. 밑변이 2분의 3이다. 그죠? 그 다음 높이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에다가 역시 2분의 3이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구간의 넓이가 되겠고, 그죠? 8분의 9가 되겠다.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냐면 1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역시 2분의 3이 되는 거.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겠다. 그죠? 따라서 역시 8분의 3이 되는 거겠지. 이제 따라서 정답은 8분의 12가 된다. 왜 이러지 또? 잠깐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3 곱하기 높이 2분의 3 맞죠? 그러면은 8분의 9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3 그럼 8분의 3 맞고 8분의 12 4, 2, 8, 4, 3, 12 다 구해놓고 왜 또 이러지? 그지?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답 2분의 3이 되겠다. 바미맨님 감사합니다. 약분을 오늘 이상하네. 원장님이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땀이 계속 나네. 평소에도 나는데 오늘 좀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좀 몸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은 문제들은. 자, 52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조금은 뭐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일단 주어진 식들이 속도야, 속도 얘들아. 자, 속도인데 먼저 표현 한번 해볼게. x축, y축, ft. 이거의 속도 한번 구해볼게. 3분의 1t 그려보자. 0,0 지나고 3,1 지난다.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3분의 5까지는 3 집어넣으면은 1, 3,1. 그러니까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 게 얘가 p야, p의 속도야,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q 구해볼게요. q. 자, q는 얘는 2차 함수네. 2차 함수인데 t로 묶어주면 어쨌든 0이라는 절편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괜찮겠지?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어. 대충 뭐 여기가 5 정도라고 칠까 그냥? 뭔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속도 그래프에서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라 그랬고 인테그럴 값이 바로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넓이 구해버리자. 요 넓이. 자, 여기 0이 되는 값은 얼마냐면 4야, 4. 그러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1. 따라서 2가 될 거고 요 넓이는 얼마일까? 밑변 1, 높이 1이죠. 따라서 2분의 1이 될 거예요. 넓이는 2분의 1.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동거리가 나와. 그죠? 0초부터 5초까지의 이동거리. 그런데 여기 부분은 아래에 있잖아. 그지?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즉 2분의 1만큼 돌아온다는 얘기야. 즉 0초부터 4초까지는 2만큼 갔다가 4초부터 5초까지는 우리 방향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위치 변화량은 상쇄가 돼서 얼마다? 0초부터 5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상쇄가 돼서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그냥 쉽게 풀이해줄 수 있어야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5초에서 PQ는 만난대. 만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출발했지, 동시에 출발했지, 같은 점에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 그리고 위치가 모두 원점 이렇게 나왔잖아. 즉, 똑같은 데서 출발했는데 5초 후에 만난대. 5초 후에 만난다는 얘기는 두 개가 위치 변화량이 같다라는 얘기겠지. 5초 후까지. 그죠? 5초 후에. 위치 변화량은 2분의 3이야. 그럼 얘도 5초 동안 위치 변화량이 2분의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5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얘들아, 만약에 5가 여기 있어봐. 그럼 음의 값만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우리는 플러스 2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잡은 겁니다. 어쨌든 0초부터 5초까지 이제 위치 변화량을 구해주면 돼. 위치 변화량은 넓이랑은 달라요. 그냥 그대로 인테그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프 그 자체로. 즉 25분의 3 t제곱 마이너스 2at dt. 요게 바로 0초부터 5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괜찮겠죠? 자, 따라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25분의 1 t 세제곱이죠. 세제곱이 3이 날라갔죠? 3이 날라가고 얘는 세제곱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 제곱이 된다. 여기에다가 5하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5 집어넣어봐. 5의 세제곱인데 25랑 약분하니까 5만 남겠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25A가 되겠죠. 0은 0이니까 얘가 되는데 얘가 2분의 3이어야 된다. 이거 2분의 5로 가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상쇄돼서 얘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위치 변화량은. 그래서 2분의 3입니다. 자, 따라서 25A는 2분의 7에서 2분의 3 빼주면 2분의 7 이렇게 되고, 따라서 A는 5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겠죠? 답이 50A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50 곱해주면 정답은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이 정도 문제도 좀 어렵다라고 나온 건데 할만하죠? 예, 만점도 도전해볼 만합니다. 이 정도면. 다시 말하지만 정말 시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검토할 시간도 많이 없어. 사실 적성고사에서는. 자기가 한번 자기를 믿어야 돼. 한번 풀고 딱 나왔으면 넘어가야 돼. 과감하게. 일단은. 그죠? 검토할 시간 없어요. 자, 서로 다른 맛의 막대사탕 8개를 2개, 3개, 3개의 세묶음으로 나누는 팀 나누는 문제. 자, 이게 이제 분할과 집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고1 과정으로 넘어가지. 엉뚱하게 순열과 조합을 고1 2학기 맨 마지막에 편성을 해놨어. 정말로 엉뚱한 놈들이라고 표현할게. 말도 안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진짜 이 편제를 보면은. 어찌됐든 이 고1 과정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분할 분배가 거기서 또 빠졌어. 없어졌어. 그런데 또 거기서 또 간단한 그 조 나누기 정도의 분할은 내비둡니다. 유지합니다. 라고 나와.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죠? 많이들 헤맬 것 같아. 어쨌든 결론 고1 때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야. 이 정도는. 그지? 간단한 조 나누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맛의 사탕 8개를 2개, 3개, 3개로 나누래. 끝났지 뭐. 8, 12. 8개 중에,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2개 뽑아. 하나. 나머지가 몇 개야? 6개 중에서 3개 뽑아. 그럼 나머지가 몇 개야? 3개 중에서 이제 3개 뽑아.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있는 게 몇 개야? 2개 있지? 따라서 곱하기 2팩분의 1까지 해준 게 조가 나눠지는 거다. 분할이 되는 거야. 요 2팩분의 1은 왜 2팩으로 나눠져야 되는지. 그치? 그거는 고1 때 사실은 다뤘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 분할에 관련된 식은 적성고사 준비하시는 분들 아셔야 돼요. 분할 파트 공부하고 들어가세요. 혹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따라서 8 곱하기 7, 28. 그 다음에 얘는 6, 5, 4, 3, 2, 20. 그 다음에 1이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0에다가 280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분할 분배 좀 정리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지금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예전에 분할 분배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 그런 친구들은 고1 거 돌아간 다음에 하에 있어요. 수학하 맨 마지막 단어나 있는데 요거 분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뭐 예전에 했던 분들이라면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분할까지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54번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 일일이 세야 돼. 이거 경우의 수 세야 됩니다. 뭐 물론 중복조합이 들어가기는 해. 중복조합도 적용을 시켜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일단 A, B, C, D 문자가 4개씩이나 있는데 C가 될 수 있는 거는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의미 아닌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0은 또 안 되잖아. 따라서 C가 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 첫 번째 C가 1인 경우, 두 번째 C가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 큰 기획은 이렇게 되는 거겠다. 자, 지금 화면이 또 끊겼어요. 혹시 나오나요? 아, 이거 진짜 왜 이러지? 문제 있네요. 여기 유튜브는 나오네요. 유튜브는 나오니까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C가 1인 경우, C가 2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다. 자, 먼저 C가 1이다. C가 1인 경우에는 2A 플러스 B 플러스 D가 얼마다? C가 1이 넘어가서 6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설정할 건데 A는 또 양수래. A는 0이 안 된대. 그럼 경우의 수를 이 안에서 또 나눠주는 거야. 먼저 첫 번째 A가 1인 경우, 그럼 B 플러스 D는 5다. 4다 4. 그죠? 넘어가야지. 1 대입한 다음에 2가 넘어가면 4다.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 4가 넘어가니까 B 플러스 D는 2가 넘어가서 얼마니? 4가 넘어가서 2가 된다. A가 3인 경우 3이 넘어가서 B 플러스 D는 3이 넘어가면 0이다. 이 상태에서 이제 B하고 D는 0이 허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복조합 쓰시면 돼요. 그죠? 그 문제예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4개 뽑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2H4가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2H2가 된다. 그죠? 얘는 뭐 00밖에 없잖아. 한 개지만 한 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경우에는 2H4. 근데 이 정도도 중복조합 쓸 필요도 없잖아, 사실. 그죠? 0, 4, 1, 3 이렇게 숫자 세도 돼. 어쨌든 중복조합 썼으니까 얘는 계산하면은 6, 5C4가 되니까 5개가 되겠다. 얘는 계산하면은 3C2가 되니까 3개가 되겠다. 얘는 1개였죠? 따라서 이쪽 경우의 수는 8개에다가 총 9개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 즉, C가 1일 때는 9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괜찮겠죠? 자, 그 다음 C가 2인 경우 2A 플러스 B 플러스 D가 C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5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0이 안 돼. 그럼 A가 1인 경우, A가 1인 경우는 B 플러스 D가 1이 넘어가서 3이 되겠다. 그 다음 A가 2인 경우 2가 넘어가면 B 플러스 D는 4가 넘어가서 1이 되겠다. A가 3인 경우는 안 되겠네. 끝났지?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굳이 중복조합 쓰자면 2H3이 될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후보 BD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 뽑으면 되니까 이때는 마찬가지로 0, 1, 1, 0 두 개잖아. 따라서 두 가지 경우. 그죠? 얘는 5, 4C, 3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얘 계산하면 4다. 얘는 2라고 했지? 따라서 이때는 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총 개수는 총 15가지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죠? 이렇게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문제였고, 55번 문제도 뭐 말도 못하게 쉽게 나왔어요. 그죠? 이건 공식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거 묻는 거야. n, n-1, n-2 그리고 4 곱하기 nC4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나누기 4 팩토리알. 그럼 4, 3, 2, 1 이렇게. 괜찮겠지? 그러면 지금 양변에 4, 4 있네. 그 다음에 n-1이랑 -2, n-1이랑 -2 이렇게. 됐죠? 양변에 6 곱해줄까? 6 곱해주면 얘랑 만나서 12가 될 거야. 그 다음 다른 거 없어. 이제 얘만 나왔어. n-3만. 정답은 15. 됐지? 허무하죠? 이 문제도 허무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작년 한성대 기출 문제였다는 거. 그죠? 자, 56번 문제.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럼 넓이 1이잖아. 끝났지? 일단 K 구하자.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3. 높이 얼마? K.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기 때문에 항상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전체 확률인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K는 얼마다? K는 3분의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K가 3분의 2다. 그 상태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0부터 2까지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2는 1과 3의 중간 정도야. 딱 절반 정도. 그죠?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될까?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K니까 당연히 중간이니까 이 직선 구할 필요도 없이 K의 절반이겠지. 이해되죠? 따라서 높이는 K가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될 거야. 요 놈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 넓이를 구하래. 요 넓이. 그러면은 요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생각한 거야. 됐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2부터 3까지니까 1. 그 다음에 높이는 3분의 1. 따라서 6분의 1이 넓이인데 이게 답이 아닌 거잖아. 전체 1에서 빼주시면 6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57번 문제. 자, 서로 독립이면 뭐야?
PA 교비가 PA 곱하기 PB. 제발 생각해줘.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그 PA 여가 나와서 또 그럼 PA는 얼마야? 3분의 2라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교집합이 18분의 5란 얘기는 얘랑 PB랑 곱했을 때 18분의 5라는 얘기잖아. 독립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PB죠. 이거 PB. 죄송합니다. PB는 얼마라는 얘기야? 2분의 3 곱해주면 되겠지? 3, 6이니까 12분의 5가 된다. 다시 한번 독립이면 뭐야? PA교 B가 PA 곱하기 PB이기 때문에 교집합 대신에 얘를 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PA는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됐죠? 끝났지? 뭘 구하래? B의 여집합 구하래. 12분의 7 정답이야. 5초 컷. 10초? 그래, 10초. 암산해. 이거 약분해야 되니까. 10초 컷입니다. 이 문제. 자, 58번 문제도 마찬가지. 보도록 하자.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총 5개야. 이건 확률분포 표 만들으셔야 돼요. X 마이너스 2. 라지 X로 쓸까요? 라지 X. 자, 라지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근데 각각에 대한 확률이 마이너스 2는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15분의 1. 얘는 15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얘는 15분의 3. 얘는 좀 너무 붙어있네. 얘는 15분의 4. 얘는 15분의 2 집어넣으면 5. 이렇게 되는 거겠다. 실제로 1부터 5까지 더하면 15니까 1 나오는 거 맞지? 끝났네. 우리 2x부터 구해놓고 시작해. 자, 2x는 다 곱한 다음에 더할 거야. 통분 돼 있잖아, 15로.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플러스 4, 플러스 10. 괜찮죠? 얘네들끼리 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돼서 15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3분의 2가 되겠다. 평균은 3분의 2다 라고 구한 거고. 자, 이제 우리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X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X제곱을 구할 거니까 제곱을 하면서 또 곱해주자. 어차피 통분은 또 돼 있어. 자, 제곱을 하면서 곱해줄 거야. 4 플러스 1, 2, 0 플러스 제곱하면 1이니까 4 제곱하면 4니까 4, 5, 20 이렇게. 괜찮겠지? 그럼 얘는 6에다가 10에다가 32가 되겠네. 제곱의 평균은 2가 된다. 따라서 분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9분의 4를. 그죠? 제곱의 평균 2에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다 틀린 것 같다. 4. 제곱하면 1, 2, 4, 4, 5, 20. 맞죠? 그럼 얘는 6에다가 10에다가 30, 15분의 32 맞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줄 거야. 9분의 4를 빼줄 거야. 9분의 18이죠, 얘? 9분의 18이니까 9분의 10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줄 거야. 이거는 9분의 4 14.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뭘 또 틀렸어? 뭘 또 틀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맞고 마이너스 2고 집어넣으면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3, 15분의 4, 15분의 5 맞고 평균 구해주면 15분의 2개 구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10 맞고 지워지고 15분의 10, 3분의 2 요건 맞았던 것 같아.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줘. 그럼 4, 15분의 4 제곱을 해준 다음에 곱해줘. 그럼 15분의 2 그 다음에 15분의 1이니까 제곱해주면 4 곱해주면 15분의 4.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4, 5, 20. 맞죠? 맞죠? 6이고, 더해주면 10이고, 32. 맞지? 여기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9분의 4를 빼줄 거야. 9분의 18이니까 9분의 14. 맞나 보네? 자, 오케이. 일단 볼게. 그럼 시그마는 얼마니? 시그마는 3분의 루트 14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한편, 이 y는 y가 얘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 y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a 곱하기 2x 곱하기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우변은 2배의 2x래. 2x는 얘 3분의 2 요거라고 했었어. 얘가 첫 번째 식이다. 자, 두 번째 식은 시그마 y를 구하래. 시그마 y는 여기다가 시그마 붙일 거니까 a 절대값에 a는 어차피 양수라 그랬어. 양수 시그마 x 요렇게 될 거야. 그죠? 얘가 근데 시그마 x다 얘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 식에서 시그마에서 똑같으니까 어차피 a는 1이네.
a는 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2x가 3분의 2야.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a 플러스 b가 3분의 4가 나올 거야. 근데 a가 1이야. 그럼 b는 3분의 2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하고 b를 곱해주면 3분의 2다. 정답 맞는데 뭔가 좀 이상했나봐. 내가 혼자 스스로 계산이 좀 틀리지 않았어. 정확하게 맞습니다. 계산 틀린 거 없었습니다.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아, 요 문제 푼 거랑 좀 착각했나? 자, 59번 문제. 뭔가 루트 32가 나왔었는데 아까 계산해서 아까 먼저 풀어볼 때. 자, 평균이 1이고 제곱의 평균이 5분의 18이래. 그때 일단 그럼 vx 구할 수 있겠네. vx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5분의 13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 표본의 평균 vx반은 어떻게 구하니? 이거 어떻게 구하니? 원래 거 5분의 13을 갖다가 나누기 n을 해주는 거, 나누기 n을 해주는 거지. 곱하기 n분의 1 해주면 돼. 곱하기 n분의 1 해줄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래? 그게 5분의 1. 문제도 아닌데. n은 간단하게 13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60번 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쩌고 저쩌고. 자, 이때, 이게 조금은 개념 자체를 좀 까다롭게 내기는 했어요. 뭔가 차이가 나오면은 사실 신뢰 구간에서 그래서 K가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그게 주어지는데 그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볼게. X바 하고 평균의 차. 얘 구하래. 차니까 절대값 취해줘야지. 얘가 0.05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거 구해봐라 라는 거야. 괜찮겠지? 그런데 요거 뭔가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요거 나오지 않아? 그지? 표준화하는 과정이 뭐야? 시그마 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 마이너스 평균이었잖아. 그거에서 나올 거야. 지금 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0.6이라 그랬어. 그지? 그런데 지금 n이 36이니까 루트 n은 6이야. 그럼 얘를 6으로 나눠줘야지 표준편차가 나오겠지. 따라서 표본의 표준편차는 0.1이야. 0.1. 따라서 얘들아, 우리가 구할 때 0.1 양변에다가 0.1을 나눠줘봐. 똑같아. 괜찮을 거야. 그럼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면 얘도 0.1로 나눠줘도 돼. 0.1로 나눠줘봐. 그러면은 0.5가 될 거다. 괜찮겠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05 2내 1 확률. 따라서 표준화가 된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부터 시작해서 Z야, 이제 Z. 0.5까지 요거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0.5의 값이 0.1915니까 0.1915를 갖다가 곱하기 2배 해주시면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는 계산하면은 253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괜찮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별로긴 해.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일단 얘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이가 나왔다? 그럼 항상 표준화는 공식이랑 뭔가 연관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목, 금, 토. 그죠? 또 을지대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내일이죠. 내일은 한성대 거 작년 자연계 강의를 하고, 그 다음 금요일 날에는 을지대 21학년도 모의적성 문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을지대 21학년도 모의고사가 솔직히 걔네들 검토를 안 했어요. 출제자들이. 예. 올해 시험법이 아닌 게 들어가 있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급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전에 문제들 짜집기 해놓은 그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을지대 맞나? 이번 주 금요일이? 맞을 거예요. 네, 을지대 그 2021 모의적성 맞을 거예요. 자, 어쨌든 좀 걱정이 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준비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세요. 문제 수준 괜찮죠? 그죠? 차분히 준비 잘 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내신이 낮더라도 적성고사에서 한 2문제, 3문제 더 맞으면은 내신 2, 3등급 그냥 커버 칠 수도 있어. 3등급까지는 오바고, 그지? 한 1, 2등급 정도까지는, 1등급, 2등급 정도까지는 적성고사 3문제 정도로 커버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